저자적 독자의 지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저자적 독자는 그 지난번에 우리가 뭐 마가복음에 대해서 대략 아실 수 있는 대로 유대 전쟁 즈음에 70년 전 몇 년이나 후 몇 년 사이 정도에 살았을 것이고 팔레스타인 협회는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 외부 지식을 좀 보면은 외부 지식은 포도원 그러면은 포도원이 무엇을 많이 상징합니까? 포도원이 이스라엘 나라를 많이 상징하죠. 포도원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할 때 포도원 소작이는 무엇을 상징하겠느냐는 생각을 금방 해보게 되거든요. 소작인을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은 소작인은 그러니까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반대인데 그 반대하는 건 제가 조금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포도원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할 때 일반적인 분위기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 메시지가 전달될 때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은 구약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볼 때 포도원을 주인이 만들어서 주고 이런 거 벌써 이건 이사야 5장이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 분위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행동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읽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포도원 자체보다 구약에 나타나는 포도원은 보통 포도원 자체가 생산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주로 따지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따지기보다 소작 농부들이 소출을 제대로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는 잘 된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되냐 안 되냐는 여기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주제가 농부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이미지를 가질 것이다 하고 우리들이 여기서 잘 알아야 될 외부 지식이라고 하면은 소작 관습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들이니까 아시다시피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 특히 갈릴리 지방 같은 데나 뭐 여기는 지금 비유 말하는 곳이 갈릴리 지방은 아닙니다만 팔레스타인 지방의 많은 땅들이 그 외지 사람들의 땅이죠, 그죠? 그 아주 대도시 사람들, 심지어는 로마나 이런 데까지 있는 사람들, 아주 멀리 있는 외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여러 지방을 다 차지하고 그 지방에 있는 농부들은 그냥 소작이나 받고 사는 그런 정도의 외지 지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소작이 많았었고요. 소작해서 내는 그 세출은 보통 그 소작 그 품은 보통 2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됐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었습니다. 지주들이 그 뭐랄까요, 자기네 그 땅만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길을 쓰고 이래봐야 아무것도 안 하고는 그냥 막 반 가까이 막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뺏겼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작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뺏겨요. 아시겠죠? 그때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사회는요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했던 사회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정책 자체가 부익부 빈익빈이었다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자들 중심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엘리트라고 하는 뭐 그 원로원이라든가 에스케테리안, 뭐 데큐리안 이런 사람들만이 중심이 돼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재산이 없고 중산층도 없는 사회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땅을 뺏기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빚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땅이 있었던 사람들이 땅을 뺏기고 소작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원망스럽겠어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반감 때문에 소작세를 잘 안 내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 합니다. 주인이 어느 만큼 힘이 있나 좀 봐야 되겠다 이게. 한번 안 내보는 거예요. 그 멀리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겨뤄보는 거죠. 그래서 무섭게 나오면은 그때부터 잘 내고 엉성하면은 계속 좀 안 내고 버텨보고. 왜 그렇게 고약한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 주위에도. 돈 빌려가면 잘 안 주는 사람들. 책은 더 안 주고. 책은 바보가 뭐 책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 합시다. 책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바보고 그 책 빌려주는 사람은 더 바보고 빌려준 책을 달라 그러면 그것보다 더 바보고 그걸 되돌려준 사람은 제일 바보다. 그 책에 대해서는 뭐 아마 그 지식을 숭상하는 어떤 좋은 점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한번 안 줘보는 거죠, 그죠? 우리 사회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설교할 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줘보다가 이렇게 됐다 이 사람들. 처음부터 빌린 거 빨리빨리 줘야지. 줄 거 안 줘보고 이렇게 버팅기려고 그러지 말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분위기가 처음에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작인들이 세금 안 주고 폭력 쓰고 산업계 굴고 못되게 구는 것이 많겠습니까?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위협하고 하는 것이 많겠습니까? 주인 쪽이 아무래도 더 많다고 봐요. 오히려 소작받은 사람들은 소작받은 것이 상당히 축복이거든요. 그 나중에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 얘기는 소작을 뺏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을 뺏기는 거거든요. 소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내는 편이고 주인이 오히려 위협을 강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소유권은 땅 같은 소유권은 상속이 잘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땅이 나타났을 때 주인이 없는 땅이 나타나면은 먼저 이건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럽니다. 이제 증거가 없고 막 이러면은 그럴 때 제일 유리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미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작인들에게 그런 것이 이제 굉장한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비유의 사건들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죠, 그죠? 소작인들이 더 막 못되게 굴고 주인은 더 착하고 인자하고 아들이 그렇게 사납고 나쁜 소작인들에게 아들이 군사도 안 들이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죽고 말고 뭐 이런 유형의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독특한 좀 죄송한 표현 좀 비현실적인 모습이 많이 가미된 이런 것들은 이거를 잘 그리기 위한 알레고리적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